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요즘은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없죠. 예전 시대야 뭐 저 같은 경우도 초, 중, 고등학교 쭉 학원 도움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해 왔는데 그때야 그 시절이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 학원 같은 경우도 뭐 세 군데 다녀요. 수학 학원도 뭐 두 군데 다녀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교육 없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또 말들이 많습니다. 아니 너 시대 때야 그랬었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학원 보내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걱정스러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학원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 어떤 여건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표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을 보내든 아니면 보내지 않든 가장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은 여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교육 도움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어떤 아이들의 어떤 공부 방향만큼은 확실히 잡고 가야 한다. 흔들림 없이 이렇게 방향 설정을 잘 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뭐 중학교 친구들까지 이제 논술, 글쓰기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기본을 정말 잘 다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구멍이 안 생기도록 그 기초력을 단단히 다져나가는 시기, 내공을 쌓아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좀 가치를 두고 공부 방향을 잡고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초등 시기 같은 경우 이렇게 기초력만 탄탄하게 잘 다져준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탄력받고 전력 질주해 가지고 공부를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여기에 이제 주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 방향을 일단 소개를 해 드리면요. 우선 어떤 글들 있잖아요. 차근차근 이해하며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각 더하기, 사고의 넓이를 확장하며 읽어 나가게 하죠. 그리고 읽기와 사고를 통해 모아놓은 얻은 그 재료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어떤 무언가를 나만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글들을 완성해 나가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설명하게 합니다. 바로 발표하게 합니다. 이 기본 방향을 갖고 수업을 지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만약에 집에서 해 나갈 수 있다 하면은 돈 안 들이고 학원 안 보내도 초등시기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게 꼭 국어 과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 과목, 우리 주요 과목들에 해당이 된다는 점 또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이들 글쓰기 논술 수업 지도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문제풀이에 길들여져 있는 거는 아닌가 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 하면은요. 아이들이 지금 풀어오는 어떤 문제풀이 위주의 어떤 학습 있잖아요. 이게 초등 시기부터 너무 길들어지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느냐 하면요. 아이들이 개념에 있어서든 어떤 무언가에 있어서든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문제집, 아이들이 풀어나가는 어떤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면은 보통 빈칸, 빈칸 주어지고서 이 빈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든가 아니면 다음 중에서 틀리게 설명하는 것은 다음 중에서 알맞게 설명한 것은 해서 보기를 주잖아요. 1, 2, 3, 4, 5. 이런 문제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면은 아이들의 이해 폭도 그렇고 사고의 폭도 그렇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글쓰기를 예로 들어봐도 그래요. 아이들이 한 덩어리의 어떤 글을 만들어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답형의 무엇이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데만 이제 몰두해 왔던 친구들이기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기에 고르는 거는 잘해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만 너무 길들여 있다 보니까 그 본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리해 나가지 못하고 문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주제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핵심 주제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또 예를 들어 설명하지도 못하고 이런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오로지 답만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칸 안에 적고 답을 고르고 OX 문제에 길들여져 왔기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하면은 잘 설명을 못해요. 그냥 한 문장으로 혹은 단어로 설명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언어 습관, 말하기 습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오늘 날씨 어때? 하면 보통 좋아요. 좋아요 하나로만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이제 영어 학원 갈 거야? 아마도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답변 또한 이런 습관인 친구들이 문제풀이 또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문제풀이 또한 빈칸 안에 알맞은 것을 채워 담으시오. 빈칸 안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다음 보기 중에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해서 1, 2, 3, 4, 5번에서 찾아서 고르는 것에 익숙해진 친구들, 문제풀이에만 빠져있고 문제풀이의 정답에만 치우쳐왔던 친구들은 그 핵심 지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떤 문제풀이 방식과는 좀 반대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하면은 빈칸 안을 채워 넣으시오 라기보다도 한 문장으로 만드시오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완성형의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 정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뭐 그동안엔 1, 2, 3, 4번 중에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혹은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였다면은 저는 이제 한 가지 물음에 대해서 하나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정답일 수도 있고 세 개가 정답일 수도 있다. 너희들이 그동안은 1, 2, 3, 4번 중에 하나를 골라왔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정답을 적고 아니야 정답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어 해서 2번 동그라미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3번 동그라미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문제풀이에 길들였던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면은 그동안의 문제풀이에 이때 길들여온 친구들의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요.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까 좋아요.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마치 OX 문제처럼 답을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려 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려 들지 않고 고민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했는데 이제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까 좋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생각하게끔 여러 질문들을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힌트를 주는 거죠. 힌트를 주면서 질문하면서 좀 더 생각을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운전자가 없어? 선생님 학교 졸업하고 운전면허증 땄었는데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운전자 없으면 장애인들도 이동하는데 정말 편리하겠다. 너네 엄마 아빠랑 놀러 갈 때 누가 운전하셔? 엄마가 운전하셔? 아빠가 운전하셔? 엄마 아빠 운전할 때 너희들 뭐 해?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들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하나, 둘, 셋, 네 개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답변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번 첫 번째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운전면허증을 딸 필요가 없다 해서 만들고 이제 2번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편해진다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3번 이동하는 시간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다 하고 이제 4번 해서 계속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좋은 점 있을지도 몰라. 또 뭐지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음주운전도 사라지고 난폭운전도 사라지고 그러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막 5 번도 막 생각하는 거예요. 1, 2, 3, 4 또 5 번도 있을지도 몰라. '아 그래. 공사 구간도 알려주고 그래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니까 교통 체증이 줄어든다.' 하면서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문제풀이에만 이제 빠져 지내왔던 친구들은 막 답을 찾는 데만 연연해요. 그리고 한 가지 답만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 그리고 무언가 간단하게만 대답하려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안 해왔던 어떤 글쓰기 과정들, 생각하기 과정들이 더해져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동안의 어떤 습관들 있잖아요. 생각해 오지 않았던 그런 습관들, 문제만을 바라봤던 그런 습관들에 젖어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사고를 기피하지 않고 무조건 정답만을 적어내려 가려는 그런 어떤 친구들인 경우 특히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를 자꾸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야 하는데 자꾸만 그 생각의 두뇌를 닫아두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닫아두려는 연습에 치우친 거는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글 쓰는 게 처음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논술 글 쓰는 것만 힘들어하지 수학은 선행하고 있어요. 영어는 다른 친구들보다 정말 빨리 하는데요. 진도가 정말 빨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친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영어 잘해? 몇 학년 때부터 했어?" 그러니까 1 학년 때부터 계속 1, 2, 3 학년까지 쭉 달려왔대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 이 문장 한번 영어로 완성해 볼래?" 해서 물어봤어요. "너 왜 영어 배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 선생님에게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 "저 영어 잘해요. 선행해요." 했던 그 친구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너 왜 영어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why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좀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열심히 영어 학원 다녔는데 그렇게 돈 투자하면서 다녔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어떨까 해서 이제 질문을 해 봤어요. 다른 친구도 이제 6 학년 친구, 뭐 5 학년 친구, 중학생 친구까지 질문을 던져 봤는데 그 why 또한 꺼내지 못하는 친구들, why 대신에 뭐 what을 꺼낸 친구들, 또 잉글리시는 어디다가 붙여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친구들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 3 명만이 정말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 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말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저 영어 잘해요." 했던 친구들, "영어 선행 달려요." 했던 친구들, "영어 학원 2 개, 3개 다녀요." 했던 친구들. 그런데 완벽하게 이제 영어 문장을 완성했던 친구는 "영어가 어려워요. 영어가 힘들어요."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교재 안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만 집중해 나가고 다른 친구보다 더 빨리 한다? 나는 더 선행 달린다? 속도에만 너무 달려나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구멍들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부를 너무 쉽게 여긴다면은 이 또한 문제다. 어쩌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어쩌면 놀이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가 어렵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 나가냐 하면 서술형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 발표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어렵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쉽게 공부한다면은 어쩜 그거는 놀이일 수도 있다. 과연 학습으로 이어나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꼭 영어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국어 공부, 수학 공부, 뭐 사회 공부, 과학 공부, 이 주요 과목들의 공부법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깊이 있게 사고하고 고민하고 탐구하고 거기에 몰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기를 다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식이 집에서도 속도에 연연해 하지 않고 기본기에 충실해 나가면서 개념을 익히고 그리고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읽고 생각을 뻗어나가게끔 고민하고 탐구하고 여기에 더
몰입해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가 가지고 충격 먹을 일이 없고 더 신나게 전력 질주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추천해 주고 싶은 그 공부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습 일기입니다. 이 복습 일기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